단백질을 열심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 단백질 바, 닭가슴살 샐러드. 그런데 살이 안 빠집니다. 오히려 더 찐 것 같습니다. 단백질을 챙겼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와 진짜 단백질 식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식품들 안에 설탕과 칼로리 폭탄이 숨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면에 고단백이라고 크게 써 있어도 뒷면을 열어보면 설탕이 두 번째 성분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칼로리를 지워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고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오늘은 단백질을 분명히 충분하게 먹는데도 왜 살이 찌는지, 어떤 식품에 함정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진짜 단백질 식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빠짐없이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함정이 가양 그릭 요거트입니다. 무가당 플레인 그릭 요거트 227g에는 단백질이 약 23g이고 칼로리는 130칼로리에서 170칼로리 수준입니다. 그런데 딸기 맛, 바닐라 맛, 꿀맛 같은 가양 제품에는 설탕이 한 개에 10g에서 20g씩 더 들어있습니다. 칼로리가 150칼로리에서 200칼로리로 올라가고 단백질 함량도 플레인보다 낮아집니다. 마트에서 6온스짜리 초콜릿 맛 무지방 요거트 한 개에 설탕이 25g까지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여성 하루 권장 첨가 설탕 섭취량 24g을 넘는 수치입니다. 운동복을 입은 마케팅이 조용히 디저트를 건강식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고단백 딸기, 치즈케이크 드림, 스월이라고 포장해도 그 안에 설탕이 잔뜩 들어있다면 그건 단백질 식품이 아니라 설탕 식품입니다. 그릭 요거트 시장이 이 현상을 잘 보여줍니다. 미국 요거트 및 음료 시장은 2025년 4월 기준으로 연간 118억 낼 규모입니다. 이 시장이 커진 이유 중 하나가 건강 이미지인데 정작 소비자들이 많이 사는 건 가양 제품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무가당 플레인 그릭 요거트를 사서 집에서 신선한 과일이나 견과류를 직접 올리면 됩니다. 단백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설탕은 훨씬 적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매일 20g 안팎의 설탕을 줄일 수 있거든요. 단백질 반은 더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 스페인에서 4,325개의 가공식품을 분석한 연구에서 고단백 표시가 있는 제품의 절반 이상이 나트륨이나 지방 함량이 높았고 4분의 1은 설탕이나 포화지방이 과도하게 들어있었습니다. 단백질이 있다는 표시가 나머지 성분들을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시장 규모가 이 문제를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단백질 간식 시장이 2024년 500억 달러에서 2032년에는 101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엄청난 시장에서 기업들은 단백질을 앞세우면서 설탕 함량은 뒷면에 숨깁니다. 어떤 캔디에 단백질 1g이 들어있다고 해서 앞면에 고단백 식품이라고 표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구조거든요. 단백질이 마케팅 용어가 된 거고 소비자가 그 함정에 빠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NPR이 2025년 7월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홀푸드에서 팔리는 캐슈버터 블루베리 잼 스낵 바이트는 단백질 5g을 내세우는데 설탕은 16g이나 들어있었습니다. 단백질의 3배가 넘는 설탕이 있는 거죠. 365 단백질 발 바이트는 설탕이 20g에 단백질이 10g이었습니다. 포장 앞면만 보고 사면 절대 안 되는 이유입니다. 뒷면이 진짜 정보를 담고 있고 그 정보를 읽는 순간 선택이 달라집니다. 단백질 함정은 항상 포장 뒷면에 조용히 숨어서 기다립니다. 단백질 파우더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단백질 파우더에는 한 스쿱당 설탕이 23g까지 들어있습니다. 이 파우더를 우유에 타면 음료 하나가 1200칼로리를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만 보고 사는 순간 설탕과 칼로리를 덤으로 사는 겁니다. 이쯤 되면 왜 단백질을 먹는데 살이 빠지지 않는지 이해가 됩니다. 단백질은 분명히 포만감을 높이고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함께 오는 설탕, 포화지방, 과도한 칼로리를 지워주지는 않습니다. 몸은 성분표 앞면만 읽지 않습니다. 뒷면 전체를 읽습니다. 땅콩버터도 양면을 알아야 합니다. 두 큰술에 단백질이 약 8g 들어있는데 동시에 칼로리가 190칼로리에서 200칼로리이고 지방이 16g 들어있습니다. 땅콩버터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지방은 건강한 불포화 지방이고 단백질도 있고 섬유질도 있습니다. 문제는 먹다 보면 적당량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조리대에 서서 병을 들고 한 숟가락씩 먹다 보면 어느새 2숟가락, 3숟가락이 됩니다. 한 숟가락이 결국 200칼로리인 셈이죠. 천연 땅콩버터, 즉 땅콩만으로 만든 제품은
그나마 깔끔한 선택입니다. 설탕이나 수소와 식물성 오일이 들어간 가공 제품과는 성분이 다릅니다. 파우더 형태의 땅콩버터는 지방을 줄이면서 단백질을 유지하는 방식이라서 스무디나 요리에 쓸 때는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 양을 의식하지 않으면 칼로리가 쌓입니다. 가공 돼지고기 제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시지나 가공 햄은 단백질이 들어있지만 나트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했다고 해서 나트륨이 높거나 포화지방이 많은 식품이 괜찮아지는 건 아닙니다. 단백질은 다른 성분들의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단백질 식품을 제대로 고르는 기준이 뭘까요? 더 현명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 식품에 단백질이 있나가 아니라 단백질 외에 무엇이 함께 오는가? 식이섬유가 오는가? 좋은 지방이 오는가? 아니면 설탕과 나트륨이 오는가? 그게 진짜 판단 기준입니다. 실제 식품이 가공 단백질 식품보다 이 기준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달걀 2개는 단백질 12g이고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코티지 치즈 반컵은 단백질 14g이고 카제인이 풍부해서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닭가슴살 100g은 단백질 32g이고 셀레늄도 들어있습니다. 렌틸콩 한 컵은 단백질 18g에 식이섬유, 철분, 칼륨이 함께 옵니다. 이 식품들은 뒷면 성분표에 설탕이나 가공 첨가물이 잔뜩 숨어있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진짜 단백질 식품입니다. 아몬드는 28g에 단백질 6g이고 식이섬유와 비타민 E, 마그네슘도 있습니다. 호박씨는 한 컵에 단백질 12g이고 아연과 건강한 지방이 함께 옵니다. 이런 식품들은 단백질 함량 하나만 강조해서 팔지는 않지만 먹었을 때 몸에 주는 것이 훨씬 다양하고 건강합니다. 단백질 식품을 고를 때 성분표를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포장 앞면의 고단백 문구는 마케팅입니다. 뒷면의 성분 목록에서 설탕이 몇 번째 성분으로 나오는지, 나트륨이 얼마나 되는지, 포화지방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진짜 선택입니다. 몸은 포장 앞면을 읽지 않고 영양소를 읽습니다. 2026년 1월에 업데이트된 미국 식단 가이드라인에서도 고단백 가공식품의 문제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단백질 표시가 있는 초가공식품이 설탕과 나트륨, 합성 첨가물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입니다. 단백질이라는 단어가 건강의 면죄부가 되는 구조 자체를 경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단백질이 풍부한데 살이 찌는 이유는 단백질 때문이 아닙니다. 단백질과 함께 오는 것들 때문입니다. 포장 앞면을 믿지 말고 뒷면을 읽으세요. 단백질 수치만 보지 말고 그 단백질이 무엇과 함께 오는지 보세요. 그게 단백질 전략의 진짜 시작입니다. 단백질 식품 함정 중에서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 음료입니다. 마트 냉장고 앞에 줄지어 있는 고단백 음료들인데 앞면에 단백질 20g, 25g을 크게 적어 놓습니다. 그런데 성분표를 보면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잔뜩 들어있고 칼로리도 300칼로리에서 400칼로리인 경우가 있습니다. 단백질 쉐이크 한 잔이 식사 한 끼 칼로리를 넘길 수 있다는 거죠. 프로틴 스낵과 프로틴 과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자에 단백질 파우더를 넣어서 포장 앞면에 고단백이라고 쓰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과자는 여전히 정제 탄수화물, 식용유, 소금이 기반입니다. 단백질 몇 g을 추가했다고 해서 과자가 건강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NPR이 2025년에 보도한 것처럼 단백질 스낵 시장이 2024년 500억 달러에서 2032년 1010억 달러로 2배 이상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 마케팅 구조가 시장을 키우는 겁니다. 코티지 치즈는 이런 가공 제품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반 컵의 단백질이 약 14g이고 카제인이 전체 단백질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카제인은 소화가 느려서 위장에서 젤처럼 굳으면서 아미노산을 오랫동안 공급합니다. 포만감이 오래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양 그릭 요거트처럼 설탕을 잔뜩 넣지 않아도 그냥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달걀 흰자는 단백질 밀도가 높고 성분이 단순한 식품입니다. 한 컵에 단백질이 약 26g이고 지방이 거의 없으며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가공 단백질 식품과 달리 라벨을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재료가 달걀 흰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단순한 식품들이 복잡한 성분표를 가진 가공 단백질 제품보다 훨씬 신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생선도 단백질 함정과 거리가 먼 식품입니다. 황달랑어 85g에 단백질이 약 25g이고 셀레늄과 비타민 B군이 함께 옵니다. 설탕도 없고 가공 첨가물도 없습니다. 넙치는 85g에 단백질 23g에 지방이 2g으로 지방도 낮습니다. 단백질 바나 프로틴 쿠티보다 훨씬 깔끔한 선택입니다. 캔을 열거나 굽는 것만으로 완성되고 숨겨진 성분이 없습니다. 두부와 템페도 성분이 단순한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두부 4분의 1모에 단백질 12.8g이 마그네슘과 철분이 들어있습니다. 템페는 85g에 단백질 15g에서 16g이고 발효 과정에서 프리바이오틱스와 영양소가 더해집니다. 콩을 발효하거나 굳힌 것이 전부입니다. 가공 단백질 제품처럼 단백질 파우더를 뿌리고
합성 감미료를 더한 게 아닙니다. 에다마메는 간식으로 쓸 때 단백질 함정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한 컵에 단백질이 약 18g이고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는 완전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바 1개 가격으로 에다마메 한 팩을 살 수 있고 설탕도 없고 가공 첨가물도 없습니다. 냉동 에다마메를 사서 소금에 살짝 쪄 먹으면 그게 전부입니다. 가공 단백질 제품을 살 때 성분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설탕 또는 설탕의 다른 이름들, 즉 포도당, 과당, 시럽, 덱스트로스, 말토덱스트린 같은 성분이 앞쪽에 있으면 주의해야 합니다. 나트륨이 1회 제공량당 400mg 이상이면 높은 편이고 포화지방이 총 지방의 절반 이상이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인공 감미료가 여러 개 들어있으면 단맛에 대한 의존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성분표 점검의 핵심 기준입니다. 성분표 뒷면을 5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을 계산하는 방법도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식품의 전체 칼로리 중에서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율을 단백질 밀도라고 합니다. 단백질 그램수에 4를 곱하면 단백질 칼로리가 나오는데 이것을 전체 칼로리로 나누면 단백질 비율이 나옵니다. 단백질 바 1개가 단백질 20g에 칼로리 300이라면 단백질 칼로리는 80이고 비율은 27%입니다. 나머지 73%는 탄수화물과 지방에서 오는 겁니다. 숫자가 이걸 말해줍니다. 같은 계산을 실제 식품에 적용해보면 차이가 납니다. 닭가슴살 100g은 단백질 32g에 칼로리 165로 단백질 비율이 78%입니다. 달걀 흰자 한 컵은 단백질 26g에 칼로리 126으로 단백질 비율이 82%입니다. 가공 단백질 제품과 비교했을 때 훨씬 효율적인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걸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함정에서 빠져나오려면 습관 하나를 바꾸면 됩니다. 포장 앞면을 보지 말고 뒷면 성분표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제조사는 앞면에 유리한 정보만 크게 씁니다. 뒷면에는 숨기고 싶은 정보가 작게 적혀 있습니다. 단백질은 앞면에, 설탕과 나트륨은 뒷면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뒷면을 먼저 보는 것만으로도 함정의 절반은 피할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단백질 식품을 고를 때 간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성분 목록이 짧을수록 좋고 모르는 성분 이름이 많을수록 나쁩니다. 닭가슴살은 성분이 닭고기 하나입니다. 달걀 흰자는 달걀 흰자 하나입니다. 렌틸콩은 렌틸콩 하나입니다. 단백질 바의 성분 목록은 20개가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 진짜 단백질 식품인지를 말해줍니다. 식품업계가 단백질을 건강의 동의어로 만든 건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건강의 면죄부가 아닙니다. 단백질이 있어도 설탕이 많으면 혈당이 오르고 포화지방이 많으면 심혈관 부담이 생기고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에 영향을 줍니다. 몸은 단백 숫자만 읽지 않습니다. 전체 성분을 읽습니다. 2026년 1월에 개정된 미국 식단 가이드라인에서도 초가공 단백질 식품에 대한 경고가 포함됐습니다. 단백질 표시가 있어도 설탕, 나트륨, 합성 첨가물이 함께 들어있는 가공식품은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앞면의 고단백 문구가 뒷면의 문제를 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론은 간단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데 살이 찌는 이유는 단백질 때문이 아닙니다. 단백질과 함께 따라오는 설탕, 가공 첨가물, 과도한 칼로리 때문입니다. 진짜 단백질 전략은 화려한 포장이 아니라 단순한 성분에서 시작합니다. 달걀, 닭가슴살, 두부, 렌틸콩, 에다마메, 코티지 치즈, 이것들은 설명이 필요 없는 식품입니다. 가공 단백질 제품처럼 숨겨진 성분이 없습니다. 성분표 뒷면을 보는 순간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명확해집니다. 그게 단백질 전략의 시작입니다. 퀴노아도 단백질 식품으로 과대 포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리된 퀴노아 100g당 단백질이 약 5g으로 닭가슴살의 분의 2일 수준입니다. 퀴노아가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는 완전 단백질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함량이 높다는 것과 완전 단백질이라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퀴노아는 단백질 주 공급원보다는 탄수화물 대체제나 곡물 대용이나 한 끼 탄수화물 보완용으로 쓸 때 의미가 있습니다. 렌틸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함께 얻을 수 있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한 컵에 단백질 18g이고 식이섬유, 마그네슘, 철분, 엽산, 칼륨이 함께 옵니다. 화려하지 않고 단백질 식품이라고 크게 광고하지도 않지만 가공 단백질 제품보다 훨씬 풍부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렌틸콩 수프 한 그릇이 단백질 바 2개보다 몸에 주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검은 콩도 단백질 함정 없이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식품입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함께 있으면 소화가 느려지면서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밥을 먹고 38분 후에 배가 고픈 것과는 다른 포만감이 생깁니다. 이것도 가공 단백질 제품이 흉내내기 어려운 진짜 식품의 장점입니다. 브로콜리처럼 채소도 단백질을 제공하는데 100g당 약 3g 수준입니다. 채소가 단백질 주 공급원은 아니지만 단백질 식품과 함께 먹을 때 식이섬유와 영양소를 더해줍니다. 닭가슴살에 브로콜리를 곁들이면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가공 단백질 식품은 이런 조합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단백질 함정을 피하는 실용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단백질 식품을 고를 때 포장 앞면에 고단백 표시를 무시하고 바로 뒷면으로 넘기는 겁니다. 성분 목록에서 설탕이나 그 변종이 3번째 이내에 나오면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합니다. 나트륨이 1회 제공량당 600mg 이상이면 높은 편입니다. 단백질 그램수보다 설탕 그램수가 많으면 단백질 식품이 아니라 설탕 식품입니다. 이 기준 하나만 지켜도 함정을 피할 수 있고 그게 성분표를 읽는 단백질 식품을 고를 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가향 그릭 요거트에서 무가당 플레인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하루 설탕 섭취량을 20g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 바를 달걀 2개로 바꾸면 단백질은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가공 첨가물과 설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프로틴 음료를 코티지 치즈 반 컵으로 바꾸면 카제인이 더 오래 포만감을 유지시켜줍니다. 작은 교체들이 쌓이면 식단 전체가 달라집니다. 단백질 식품을 선택할 때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몸은 단백질이 어떤 포장에 담겨왔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아미노산 구성, 함께 오는 영양소, 그리고 총 칼로리를 봅니다. 가공 단백질 식품이 설탕과 나트륨을 함께 가져오면 몸은 그 성분 전체를 처리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 성분들이 그냥 무시되는 게 아닙니다. 몸은 단백질만 뽑아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설탕, 나트륨, 포화지방까지 전부 동시에 처리합니다. 그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데 살이 찌는 사람들에게 드리는 조언은 단 하나입니다. 포장 앞면의 고단백 문구를 의심하세요. 뒷면 성분표를 읽으세요. 설탕이 단백질보다 많은 식품은 단백질 식품이 아닙니다. 단순한 성분의 실제 식품으로 돌아가세요. 달걀, 닭가슴살, 두부, 렌틸콩, 에다마메 등 이것들이 함정 없는 진짜 단백질입니다. 닭가슴살과 채소를 먹는 것이 단백질 바를 먹는 것보다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성분 목록이 하나인 식품이 20개인 식품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냉장고에 달걀과 닭가슴살, 두부를 준비해두는 것이 단백질 바를 사 모으는 것보다 덜 복잡하고 더 믿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 함정에서 빠져나오면 변화가 생깁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로 바꾸면 단 것이 덜 당기기 시작합니다. 달걀과 닭가슴살을 먹으면 단백질 바를 먹을 때보다 더 오래 포만감이 유지됩니다. 설탕과 인공 첨가물이 줄어들면서 혈당이 안정됩니다. 단백질을 열심히 먹는데도 살이 쪄왔다면 이 변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단백질은 건강의 면죄부가 아닙니다. 단백질이 있어도 설탕이 많으면 살이 찝니다. 단백질이 있어도 나트륨이 높으면 부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있어도 총 칼로리가 높으면 체중이 늘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중요하지만 단백질 하나가 나머지 성분들을 지워주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오늘 집에 있는 단백질 식품들의 뒷면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설탕이 몇 그램인지, 나트륨이 얼마인지, 성분 목록에 모르는 이름이 몇 개인지, 그 숫자들이 지금 어떤 단백질을 먹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앞면의 고단백 문구가 아니라 뒷면의 숫자들이 진실입니다. 단백질 식품에서 포화지방도 함께 봐야 합니다. 지방이 적은 스테이크 부위와 마블링이 많은 부위는 단백질 함량은 비슷하지만 포화지방 차이가 큽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포화지방 과다 섭취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고단백 식품이라도 포화지방이 과도하면 단백질 이득이 다른 방식으로 상쇄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식품을 고를 때 식이섬유 유무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에는 식이섬유가 없습니다. 달걀, 닭가슴살, 생선에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렌틸콩, 검은콩, 에다마메, 귀리 같은 식물성 단백질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들은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 변화도 완만합니다. 몸이 단백질을 처리하는 방식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은 소화되는 동안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이것을 열생성 효과라고 하는데 단백질이 포만감을 높이고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효과는 설탕과 가공 첨가물이 함께 올 때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단백질 전략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진짜 식품을 먹고 성분표 뒷면을 읽고 설탕이 단백질보다 많은 식품은 피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포장 뒤에 숨은 설탕과 나트륨을 경계하면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서도 살이 찌지 않는 진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답은 이미 여기 있습니다. 단백질 식품 선택에서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1회 제공량의 기준입니다. 제품 뒷면에 단백질 20g이라고 적혀 있어도 1회 제공량이 한 봉지의 절반이면 실제로는 10g입니다. 단백질 함량을 제품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먹는 양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단백질 섭취량을 2배로 착각하게 됩니다.